간호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미나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지만 도연의 얼굴은 굳어졌고 귀남은 고래고래 소리쳤죠. 또 딸이라고? 대체 우리 집안 씨를 말리려는 거냐? 도연은 침대를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넌 우리 집에 아무 쓸모도 없어. 귀남은 미나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으며 손가락질했어요. 딸만 낳는 년은 저주야. 썩 꺼져라. 미나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부터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길 하나가 2배의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빨리 만나실 수 있어요. 경기도 외곽, 낡은 붉은 벽돌집. 이른 아침부터 미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 불러온 배 때문에 허리는 늘 묵직했죠. 거실에선 5살 난 첫째 딸 소연이 낡은 인형을 안고 혼자 놀고 있었어요. 엄마, 배고파요. 소연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는 손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조금만 기다려, 소연아. 엄마가 금방 밥 차려줄게. 그때 2층에서 시어머니 귀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 아침상 아직이야? 밥 한 번 제대로 못 차리나? 미나는 한숨을 삼키며 서둘러 밥상을 준비했어요. 국, 반찬, 김치를 정갈하게 담아 쟁반에 올렸죠.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2층 방문을 열자 귀남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늦었네, 늦었어. 며느리 하나 제대로 못 들였나 싶다. 귀남은 미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투덜댔습니다. 미나는 아무 말 없이 상을 내려놓고 물러났어요. 귀남은 숟가락을 들더니 국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죠. 이게 뭐야? 간도 안 맞네. 어차피 넌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국도 제대로 못 끓여? 미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제대로 해. 첫째 때 실망했는데 이번엔 달라야지. 우리 집안은 아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미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방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 수는 없었죠. 소연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거실로 돌아오니 남편 도연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미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어요. 이번엔 아들이어야 돼. 제발 좀 해내라. 도연의 목소리엔 기대보다 압박이 실려 있었어요.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보, 아이가 건강하게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닐까요? 도연은 신문을 탁 접으며 미나를 쏘아봤어요. 건강? 건강한 딸이 뭐가 필요해?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다고. 미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미나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죠. 엄마, 배고파요. 미나는 소연을 안아올리며 작게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가슴속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죠. 오후 미나는 산부인과 검진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소연은 귀남에게 맡겨야 했어요.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는 초음파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기 상태는 아주 건강해요. 성별은 다음 주쯤 확인 가능할 것 같은데 알고 싶으세요? 미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알고 싶은 걸까? 아니, 알기 싫었습니다. 알면 또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괜찮아요. 나중에 알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소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미나는 황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소연이 거실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귀남은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소연아,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미나가 소연을 안아 올렸습니다. 소연은 엄마 품에 안기며 흐느꼈어요. 할머니가 나쁜 애래요. 엄마 닮아서 쓸모없대요. 미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귀남을 돌아봤죠. 귀남은 미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애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랬지.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미나는 소연을 꼭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연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어요. 괜찮아, 소연아. 엄마가 있잖아. 밤 소연을 재우고 미나는 작은 방 창가에 앉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미나는 불안했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아이의 성별이 뭐가 중요해하지만 이 사람들에겐 모든 게 아들이구나. 며칠 후 미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성별 확인 검진이었어요. 의사는 초음파를 보며 미소 지었죠.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미나는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성별은요? 딸입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그 순간 미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또 딸이구나. 이 아이도 소연이처럼 천덕꾸러기 취급받는 건가? 미나는 눈물을 참으며 병원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미나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쓸쓸했고 미나의 마음도 그랬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도연이 물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 성별 확인했어?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의 눈빛이 반짝였죠. 아들이야?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딸이에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순간 2층에서 귀남이 내려왔습니다. 뭐, 또 딸이라고? 귀남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올라갔어요. 미나는 고개를 숙였죠. 네, 어머니. 귀남은 미나에게 다가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첫째 때 실망했는데 또 딸이야? 대체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했나? 도연도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 집엔 아들이 필요하다고. 넌 왜 그것도 못 해내는 거야?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건강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닐까요? 귀남이 비웃었어요. 감사? 딸 둘 낳는 게 감사할 일이야? 넌 우리 집안에 아무 쓸모도 없어. 미나는 소연을 꼭 안았습니다. 소연은 엄마 품에서 떨고 있었어요. 미나는 눈물을 삼키며 속으로 다짐했죠. 이 아이들의 성별이 뭐가 중요해. 내 딸들이야. 내가 지켜야 해. 하지만 미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딸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그리고 그 죄는 미나 자신에게 돌아올 거라는 것도요. 미나는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꼭. 그날 밤 미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도연은 등을 돌린 채 코를 골고 있었어요. 미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었죠. 작은 방에서 소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소연이처럼 천덕꾸러기 취급받겠지. 미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울면 더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후 미나의 배는 더욱 불러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미나는 출산 가방을 챙기며 소연에게 말했죠. 소연아, 엄마가 병원 갔다 올게.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소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미나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빨리 와야 해요. 미나는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엄마가 금방 올게. 출산 당일 미나는 진통이 시작되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회사 일이 있다며 함께 오지 않았어요. 귀남도 마찬가지였죠. 미나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가는 순간 미나는 두려웠어요.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어떤 대접을 받게 될까? 미나는 이를 악물고 진통을 견뎌냈죠.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밝게 울려 퍼졌어요. 미나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가 미나의 품에 안겼죠. 미나는 아기를 꼭 안으며 속삭였어요. 우리 딸 잘 왔어.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후 도연과 귀남이 들어왔어요. 도연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귀남은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죠. 또 딸이라며? 귀남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나는 아기를 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건강한 딸입니다. 귀남은 비웃었어요. 건강? 건강한 딸이 뭐가 중요해.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다고. 도연도 침대를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넌 우리 집에 아무 쓸모도 없어. 딸만 낳는 년이 뭐가 필요해. 미나는 아기를 더욱 꼭 안았어요. 아기는 엄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죠.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 딸로 태어난 게 잘못이지. 도연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어요. 귀남은 미나에게 다가와 머리채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딸만 낳는 년은 저주야. 썩 꺼져라. 우리 집에서 나가. 간호사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산모가 위험해요. 하지만 귀남은 듣지 않았죠.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안을 망치는 건 인연이야. 아들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도연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건 집안 문제야. 끼어들지 마라. 간호사는 당황한 얼굴로 물러섰습니다. 미나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몸을 웅크렸어요. 귀남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지고 병실을 나갔죠. 딸 둘이나 낳았으면 이제 집에도 오지 마. 우리 집엔 필요 없어. 도연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미나는 홀로 병실에 남겨졌어요. 아기는 엄마 품에서 울음을 그쳤지만 미나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딸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야? 미나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소연이도 이 아이도 모두 미나가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이니까요. 며칠 후 미나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기를 안고 소연의 손을 잡고 집 앞에 섰을 때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미나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눌렀죠. 어머니, 여보, 문 좀 열어주세요. 그때 귀남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딸만 낳은 년은 우리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썩 꺼져. 미나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소연이 엄마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죠. 엄마, 왜 집에 안 들어가요? 미나는 소연을 안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괜찮아, 소연아. 엄마가 해결할게. 하지만 해결할 방법은 없었어요. 미나는 아기를 안고 소연의 손을 잡은 채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불어왔고 아기는 울음을 터뜨렸죠. 미나는 아기를 달래며 속으로 울부짖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거야? 그때 미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윤정이었어요.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윤정아.
미나야,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윤정아, 나 어떻게 해야 해? 집에서 쫓겨났어. 윤정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지금 어디야? 당장 주소 보내. 내가 갈게. 미나는 주소를 보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윤정이 차를 몰고 도착했습니다. 윤정은 미나와 아이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죠. 미나야, 이게 무슨 꼴이야? 어서 차에 타. 윤정은 미나와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윤정의 집에 도착하자 윤정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여기서 좀 쉬어. 그리고 생각 좀 해봐. 이대로는 안 돼.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미나의 마음속엔 두려움만 가득했죠.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이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미나는 아기를 안으며 소연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들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엄마가 꼭 지켜낼 거야. 윤정의 집에서 며칠을 보낸 후 미나는 조금씩 정신을 차렸습니다. 윤정은 미나와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줬지만 미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언제까지 친구에게 신세를 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윤정아, 고마워. 하지만 이제 나가야 할 것 같아.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갈 데도 없는데 어딜 가려고 그래? 그래도 너한테 계속 폐를 끼칠 순 없잖아. 윤정은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나야, 지금은 내가 설 자리를 찾아야 할 때야. 조금만 더 여기 있으면서 생각해봐.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불안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미나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도연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여러 개 있었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화풀이할 사람이 필요하대. 넌 이 집안 며느리야. 의무를 다해. 딸 둘 데리고 어디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미나는 메시지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죠. 도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나에겐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미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미나는 윤정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윤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미나야, 도연한테 연락 왔어?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집으로 돌아오래. 돌아갈 거야?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순 없어. 돌아가면 아이들이 더 힘들어질 거야. 윤정은 미나의 손을 잡았어요. 잘 생각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볼까 해. 이혼하고 싶어. 윤정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래, 그게 맞아.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소개해 줄게. 며칠 후 미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미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황이 심각하네요. 가정폭력과 재산 문제 모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나는 희망을 느꼈어요. 정말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증거만 충분하면 친권도 재산 분할도 가능합니다. 병원 기록, 녹음, 증인 등이 필요해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며 미나는 처음으로 앞길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미나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정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나야, 큰일 났어. 도연이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봤어. 미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우연히 시내에서 봤는데
도연이 젊은 여자랑 손잡고 걷고 있더라. 그것도 배부른 여자였어. 미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배부른 여자라고? 응. 임신한 것 같았어. 미나야, 이건 확실히 해야 해. 내가 사진 찍어뒀어. 미나는 윤정이 보낸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도연이 젊은 여성과 함께 웃으며 걷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여성의 배는 확실히 불러 있었죠. 미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내연녀, 그것도 아이까지 가진. 미나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확신이요. 며칠 후 미나는 도연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도연의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왜 불렀어? 도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여자는 누구야?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뭐야? 설명해봐. 도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서민정이야. 내 여자야. 미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자라고? 그럼 나는 뭐야? 넌 우리 집안 며느리지. 하지만 민정이는 달라. 민정이는 아들을 가졌어. 미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죠. 아들, 그래서 나랑 내 딸들을 버린 거야? 도연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딸만 낳는 집안은 필요 없어. 민정이와 아들이 우리 집을 잇는다.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전세금은? 우리가 살던 집 전세금은 어디 갔어?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민정이한테 아파트 해줬어. 아들을 낳을 여자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미나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당연해? 내 딸들이 살 집을 빼앗아간 게 당연하다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미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도연은 태연하게 말했죠. 미나야, 현실을 받아들여. 넌 이미 필요 없는 사람이야. 미나는 눈물을 참으며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내 길을 가겠어. 이혼해. 도연은 비웃었어요. 이혼? 내가 어디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랑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미나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추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미나는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 같았어요.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죠. 윤정아, 변호사한테 연락해줘. 이혼 소송 시작할 거야. 윤정은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미나야. 잘 결정했어. 이제 싸워야 해. 미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만 미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미나에겐 싸워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두 딸을 위해서라도 미나는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겨내야 했습니다. 미나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법정 날짜를 잡았어요. 하지만 미나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죠.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미나는 윤정의 집 거실에서 소연과 함께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둘째는 요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고 윤정이 문을 열었죠. 그런데 문 앞에 선 사람은 낯선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저기 정민아 씨 계신가요? 여성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미나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여성을 본 순간 미나는 알아봤어요. 윤정이 찍어준 사진 속 그 여성, 도연의 내연녀였죠. 당신이 서민정?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배를 쓰다듬었어요.
확실히 임신한 모습이었죠. 네, 저예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윤정은 미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요. 민정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미나는 맞은편에 앉으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 강도연 씨 아이를 가졌어요. 이번엔 아들이에요. 미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나한테 자랑하러 온 거예요?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도연 씨가 저한테 프러포즈 했어요. 이혼하면 저랑 결혼하겠대요. 미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프러포즈? 그 사람이 당신한테? 네. 그리고 어머니 귀남 어머니도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대요. 아들을 낳을 여자니까요. 미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내 자리를 빼앗으러 온 거예요? 민정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자리라기보다는 저는 아들을 가진 여자예요. 이제 제 자리에 앉고 싶어요. 미나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자리? 내 두 딸의 자리를 짓밟아 놓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민정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진 것 뿐이에요. 사랑? 유부남의 아이를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민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낳을 아들 때문에 내 딸들이 집에서 쫓겨났어요. 당신이 받은 아파트는 내 딸들이 살아야 할 집이었고요. 그걸 알면서도 당신은 그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민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도연 씨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고 어머니도 아들을 원한다고 했어요. 미나는 비웃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당신은 선택했잖아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민정은 일어나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정민아 씨, 저는 그냥 제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도연 씨네 집안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으면 좋겠고요. 미나는 분노에 치를 떨었어요. 당신 아이의 행복을 위해 내 딸들의 행복을 짓밟는 거예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민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나는 현관문을 열며 말했어요. 나가요.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민정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미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윤정이 달려와 미나를 안았죠. 미나야, 괜찮아?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지, 내 자리를, 내 딸들의 자리를 저렇게 빼앗아 가는데. 윤정은 미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미나야, 이제 더 확실히 싸워야 해. 저 여자도, 도연도, 시어머니도 모두 책임을 져야 해. 미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죠. 며칠 후, 미나는 변호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미나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연녀가 직접 찾아왔다는 건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녹음은 했나요?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때는 너무 놀라서. 괜찮아요. 증인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민정 씨가 임신한 사실 자체가 강도연 씨의 불륜을 증명하는 증거예요. 미나는 희망을 느꼈어요. 그럼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병원 기록, 이웃 증언, 재산 횡령 기록까지 모두 있으니까요. 미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는 미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민아 씨, 이제 법정에서 당당하게 싸우세요.
당신과 아이들의 권리를 찾으세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윤정의 집으로 돌아와 소연과 둘째를 안았어요.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미나는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하겠다. 엄마가 꼭 너희를 지켜낼 거야. 미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 별빛을 보며 희망을 느꼈죠. 이제 싸움이 시작되었지만 미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미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법정 날짜가 다가오면서 미나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꼼꼼히 정리했고 미나는 진술 연습을 거듭했어요. 하지만 미나의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남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미나는 은행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통장을 정리하려고 은행을 찾았는데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객님, 이 계좌는 현재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미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마이너스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전세금이 들어있는 계좌인데요. 직원은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전세금은 이미 3개월 전에 인출됐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실행됐네요. 미나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대출이요? 제가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명의는 고객님 남편분이시고 연대보증은 고객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나는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도연이 미나 몰래 전세금을 빼돌리고 대출까지 받았던 거예요.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5천만 원입니다. 미나는 숨이 막혔어요. 전세금 8천만 원에 대출 5천만 원. 도연은 총 1억 3천만 원을 빼돌린 거였죠. 미나는 황급히 은행을 나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도연이 전세금을 빼돌렸어요. 대출까지 받았고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진정하세요, 정민아 씨. 그건 재산 횡령에 해당합니다. 법정에서 반드시 다루겠습니다. 미나는 윤정의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윤정이 물을 건네며 물었죠. 미나야, 무슨 일이야?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전세금 도연이 다 가져갔어. 대출까지 받아서. 윤정은 분노에 떨었어요. 그 나쁜 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윤정아, 그 돈으로 민정이한테 아파트 해준 거야. 우리 두 딸이 살 집을 빼앗아간 거라고. 윤정은 미나를 꼭 안았습니다. 미나야, 울지 마. 법정에서 다 받아낼 거야. 꼭.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소연이 엄마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미나의 눈물을 닦아줬죠. 엄마, 울지 마요. 미나는 소연을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미나는 반드시 싸워 이겨야 했어요. 며칠 후 미나는 예전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앞에 서봤어요. 대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죠. 미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귀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야? 어머니, 저예요. 미나예요. 딸만 낳은 년은 우리 집에 올 자격 없어. 썩 꺼져. 미나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 물건 좀 가져가게 해주세요. 아이들 옷이라도요. 물건? 내 물건 같은 거 없어. 다 버렸어. 미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아이들 물건만이라도. 시끄러워. 다신 오지 마. 미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지나가던 이웃 아주머니가 미나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미나 씨, 괜찮으세요?
미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오래 살던 분이었죠.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미나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미나 씨, 저 그날 봤어요. 시어머니가 미나 씨한테 소리 지르고 때리는 거. 병원에서도 그랬다면서요? 미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걸 보셨어요?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도 다 알아요. 미나 씨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미나는 희망을 느꼈어요. 아주머니, 혹시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본 걸 다 말씀드릴게요. 미나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미나는 아주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나는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증인 한 분 더 확보했어요. 이웃 아주머니인데 그날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다 봤대요. 변호사는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더 확실해졌네요. 법정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미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돈도 집도 아무것도. 미나는 문자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연함도 느껴졌죠. 미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한테는 내 딸들이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법정에서 보자. 미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든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소연과 둘째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미나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너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미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밤은 여전히 추웠지만 미나의 마음속엔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의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미나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죠.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미나는 반드시 이 싸움을 이겨낼 거였습니다. 다음 날 미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점검을 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정민아 씨, 우리에겐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병원 기록, 이웃 증언, 재산 횡령 증거, 그리고 내연녀의 존재. 모두 우리 편입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미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곧 법정에 설 거예요. 미나는 준비됐습니다. 두 딸을 위해 미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법정에 서기 전날 밤 미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윤정의 집 작은 방에서 미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상상했어요. 법정에서 도연과 귀남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민정도. 미나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결연했죠.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돼. 아이들의 미래가, 내 미래가. 새벽녘 미나는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미나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어요. 미나는 단정한 옷을 입고 머리를 정리했죠. 윤정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나야, 준비됐어? 응, 나갈게. 윤정은 미나를 안으며 말했어요. 미나야, 넌 잘할 수 있어. 진실은 내 편이야.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연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미나는 소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죠. 엄마가 꼭 이기고 올게, 소연아. 법원에 도착하자 변호사가 미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씨, 준비되셨죠? 네, 변호사님.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법정 문이 열렸고 미나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반대편에는 도연과 귀남 그리고 민정이 앉아 있었죠. 도연은 무표정했고 귀남은 미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배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미나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죠. 원고 측 진술하세요. 미나의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가정폭력, 재산횡령, 그리고 불륜이 복합된 사안입니다. 피고 강도연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원고 명의의 재산을 횡령했으며 혼외 관계를 맺어 아이까지 갖게 했습니다. 도연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단지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정당한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원고가 아들을 낳지 못했기에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미나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당한 선택이라고요? 배우자를 폭행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게 정당하다는 겁니까? 그건 집안 문제입니다. 법이 개입할 사안이 아닙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세요. 증거를 제시하세요. 미나의 변호사는 차례대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먼저 병원 기록이었어요. 이것은 원고가 출산 직후 병원에서 피고와 피고 모친에게 폭행당한 기록입니다. 병원 관계자의 진술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다음은 이웃 증인이었죠. 아주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그날 무엇을 보셨습니까? 아주머니는 또렷하게 말했어요. 병원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소리 지르는 걸 봤습니다. 남편도 침대를 발로 차며 욕을 했고요. 갓 출산한 산모한테 그럴 수가 있나 싶어서 충격받았습니다. 도연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게 폭행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주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도 다 봤어요. 다음은 재산 횡령 증거였습니다. 미나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시했어요. 이것은 피고가 원고 몰래 전세금을 인출하고 대출을 받은 기록입니다. 총 1억 3천만 원을 빼돌렸고 이 돈으로 내연녀에게 아파트를 구입해줬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변호사가 항변했죠. 그건 가족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가족이요? 내연녀가 가족입니까?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다시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세요. 피고 측 반박할 증거 있습니까? 도연의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피고는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원고가 아들을 낳지 못했기에 미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못 낳은 게 제 잘못입니까? 아이의 성별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판사가 미나를 제지했어요. 원고 진정하세요.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저는 두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폭행당하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는 미나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원고 자리에 앉으세요. 피고 진술하세요. 도연이 일어나 말했어요. 저는 집안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들이 필요했고 원고는 딸만 낳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을 뿐입니다. 미나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는 게 불륜과 재산 횡령입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귀남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죠. 우리 집안은 아들이 필요해요. 딸만 낳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 모친 조용히 하세요.
한 번 더 소란 피우면 퇴정 명령 내리겠습니다. 귀남은 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미나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미나의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내연녀 서민정 씨가 원고를 찾아와 한 말을 기록한 증언입니다. 민정 씨는 스스로 피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혔고 원고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판사가 민정에게 물었습니다. 증인 사실입니까?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사실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양측 모두 최후 진술 준비하세요. 다음 공판에서 판결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미나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미나는 버텼어요. 변호사가 미나의 어깨를 두드렸죠. 잘하셨습니다, 정미나 씨. 우리가 이길 겁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밖에서 윤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정은 미나를 안으며 물었죠. 어땠어? 잘 됐어. 변호사님이 이길 거래. 윤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이다, 미나야. 정말 다행이야. 미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미나는 처음으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최후 진술을 위한 공판 날이 밝았습니다. 미나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거울 앞에 선 미나의 얼굴엔 결연함이 서려 있었죠. 오늘 모든 게 결정될 거였습니다. 윤정이 미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미나야,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 당당하게.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 엄마에게 다가와 안겼어요. 엄마, 파이팅! 미나는 소연을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엄마가 꼭 이기고 올게. 법원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이 방청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미나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렸던 거죠. 미나는 변호사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반대편엔 도연과 귀남, 민정이 앉아 있었어요. 도연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귀남은 미나를 째려보고 있었죠. 민정은 배를 쓰다듬으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최후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 측부터 하세요. 도연의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대를 잇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원고가 그 역할을 하지 못했기에 다른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변호사는 계속 말했죠. 피고는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 없으며 재산 또한 가족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미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거를 무시하는 겁니까? 병원 기록과 증인 진술이 모두 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세요. 피고 직접 진술하세요.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집안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원고는 2번이나 딸을 낳았고 저희 어머니는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정을 만났고 민정은 아들을 가졌습니다. 미나는 주먹을 쥐었어요. 도연은 계속 말했죠.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만 집안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방청석에서 비난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저게 무슨 말이야? 딸 낳았다고 버리는 게 정당하다고? 판사가 다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피고 모친 진술하세요. 귀남이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집안은 아들이 필요합니다. 딸만 낳는 며느리는 쓸모없어요. 민정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가 우리 집안을 잇는 겁니다.
미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벌떡 일어나 소리쳤죠. 쓸모없다고요? 제 딸들이 쓸모없다는 겁니까?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원고, 진정하세요. 아직 당신 차례가 아닙니다. 미나는 떨리는 몸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귀남은 계속 말했죠.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엔 필요 없어요.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어요. 판사가 귀남을 제지했습니다. 피고 모친, 그만하세요. 내연녀, 진술하세요. 민정이 일어났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도연 씨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졌고요. 저는 단지 제 아이가 사랑받길 원했을 뿐입니다. 미나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면서요? 민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는 게 변명이 됩니까? 민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원고 측, 최후 진술하세요. 미나의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의 인권과 아이들의 권리가 짓밟힌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를 폭행했고 재산을 횡령했으며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명백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들어보이며 계속 말했어요. 병원 기록, 이웃 증언, 재산 횡령 기록, 내연녀의 자백, 모두 피고의 범죄를 증명합니다. 원고와 아이들은 정당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가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원고, 직접 진술하세요. 미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세우며 미나는 법정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저는 두 딸을 낳았습니다. 그게 제 잘못입니까?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힘이 실렸어요. 첫째 소연이를 낳았을 때 이 사람들은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둘째를 낳았을 때는 저주라고 했죠. 병원에서 머리채를 잡히고 침대를 발로 차이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제 딸들과 함께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 딸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딸로 태어났다는 것이 죄가 됩니까? 제가 딸을 낳았다는 것이 폭행당하고 버림받을 이유가 됩니까? 미나는 귀남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여자입니다. 어머니도 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제 딸들을 천덕꾸러기 취급하십니까? 귀남은 고개를 돌렸어요. 미나는 도연을 보며 말했죠. 여보 아니 강도연 씨. 당신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지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짓밟았죠. 우리 딸들의 집을 빼앗아 다른 여자에게 줬습니다. 도연은 외면했어요. 미나는 민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민정 씨, 당신은 아들을 낳으면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그 사랑은 당신을 향한 게 아닙니다. 아들을 향한 거예요. 당신도 결국 도구일 뿐입니다. 민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미나는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제 딸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제 딸들을 지키고 싶어요. 부디 정의로운 판결 부탁드립니다. 미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은 숙연했어요.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양측의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미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강도연은 가정폭력, 재산횡령, 불법 대출 모두 유죄입니다. 아이들의 친권과 재산권은 피해자인 정민아에게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분할로
전세금 및 대출금 전액을 배상하라.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미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겼어요. 미나는 눈물을 흘렸죠. 변호사가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민아 씨. 이겼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미나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변호사와 윤정이 미나를 붙잡아줬어요.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죠. 잘하셨어요. 정의가 이겼네요.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따스한 햇살이 미나를 감싸 안았어요. 겨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봄처럼 느껴졌죠. 윤정이 미나를 꼭 안았습니다. 미나야, 축하해. 정말 잘했어. 미나는 윤정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변호사가 미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민아 씨,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나는 윤정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 소연이 뛰어왔습니다. 엄마, 엄마 이겼어요? 미나는 소연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응, 엄마가 이겼어. 이제 우리 셋이서 살 수 있어. 소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요람에 누워있던 둘째도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미소 지었어요. 미나는 두 딸을 번갈아 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며칠 후 미나는 도연으로부터 위자료와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전세금과 대출금 그리고 위자료까지 모두 돌려받았어요. 미나는 그 돈으로 작은 임대 아파트를 계약했죠. 이제 우리만의 집이 생겼어. 미나는 아파트 열쇠를 쥐고 미소 지었습니다. 윤정이 함께 이사를 도와줬어요. 미나야, 여기 정말 좋다. 햇빛도 잘 들고. 응, 아이들 키우기 딱 좋아. 미나는 짐을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소연은 자기 방이 생긴 것에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엄마, 여기 제 방이에요? 그럼 우리 소연이 방이야. 소연은 환하게 웃으며 미나를 안았습니다. 미나는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우리만의 삶을. 몇 주가 지나고 미나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 아이들을 봐주는 동안 미나는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쉽지 않았지만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미나는 작은 카페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사장님은 미나의 사정을 듣고 흔쾌히 채용해줬어요. 힘들었겠네요. 우리 카페에서 편하게 일하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미나는 카페에서 일하며 조금씩 생활을 꾸려나갔어요. 아침엔 소연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둘째는 윤정이 봐줬죠. 저녁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밤엔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엄마, 공주님이 행복하게 살았대요. 소연이 동화책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미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그래, 우리도 행복하게 살 거야. 어느 날 미나는 예전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앞에 서봤어요. 대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미나는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젠 남의 집이네. 미나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죠. 그때 이웃 아주머니가 미나를 불렀습니다. 미나 씨, 잘 지내요? 네, 아주머니. 잘 지내요. 아주머니는 미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소식 들었어요. 법정에서 이겼다면서요? 정말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미나는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자 소연이 뛰어와 안겼어요. 엄마, 배고파요. 알았어. 엄마가 밥 해줄게. 미나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요람에서 둘째가 울음을 터뜨렸고 미나는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둘째는 엄마 품에서 울음을 그쳤죠. 우리 딸 배고팠구나. 미나는 둘째에게 젖을 물리며 소연을 불렀습니다. 소연아, 밥 먹자. 네, 엄마. 저녁 식탁에 앉아 미나는 두 딸을 바라봤어요. 소연은 밥을 열심히 먹고 있었고 둘째는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었죠. 미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게 내가 지킨 거야. 우리 딸들을. 저녁을 먹고 미나는 소연과 함께 거실에 앉았어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소연이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계속 여기서 살아요? 그럼 우리 계속 여기서 살 거야. 아빠는요? 미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죠. 아빠는 다른 곳에서 살 거야. 우리는 우리끼리 살고. 엄마, 저는 엄마랑 동생이랑 있으면 돼요. 미나는 소연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미나는 카페에서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소연은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잘 지냈고 둘째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주민이 미나에게 말했어요. 딸 둘 데리고 혼자 사는데도 저렇게 당당하다니 참 대단해. 미나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당당하다고 느껴진 적은 없었지만 미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미나는 두 딸과 함께 거실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옛날에 용감한 엄마가 살았어요. 엄마는 두 딸을 사랑했죠. 소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거 우리 얘기 아니에요? 미나는 소연을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얘기야. 둘째도 엄마 품에서 미소 지었어요. 미나는 두 딸을 번갈아 안으며 속으로 말했죠. 아들이 아니라도 괜찮아. 내 두 딸이 내 세상의 전부야. 이제 이 자리는 우리가 지켜낸 자리야. 창문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미나와 두 딸의 웃음소리가 작은 아파트에 울려 퍼졌어요. 미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은 순간들이라는 것을요. 미나는 두 딸을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미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으니까요. 미나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우리 딸들. 오늘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지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이 채널이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일상이었습니다.